안녕하십니까. 미술평론가 김진부입니다. 오늘은 좀 따끈따끈한 소식 하나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. 대구미술관, 좋은 전시를 하는 곳으로 잘 알려진 대구미술관. 지난번에 와일 샤키 전 했었죠. 예. 이집트 작가의 와일 샤키 전. 지금 바라카 컨템포러리에서 또 지금 전시하고 있으니까, 거기 갤러리지만, 20년 전에 와일 샤키를 볼 수 있는 좋은 전시니까 꼭 한번 가보시고요. 어쨌든 대구미술관이 좋은 전시를 많이 한다. 제가 인정합니다. 이번에는 션 스컬리를 모시고 왔네요. 현대 추상의 대가다,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작가인데요. 이번 전시의 주제는 션 스컬리, 수평과 수직. 아주 본질적인 뭔가 느낌이 오시죠. 제가 그날 원래 이제 18일부터 이 전시는 8월 17일까지 열립니다. 그런데 18일 하루 전날인 17일 월요일 날 제가 이제 미술교 평론가이자 이제 저널리스트로서 초대를 받아서 션 스컬리 작가를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. 근데 션 스컬리 작가를 만난 그 첫인상이 어떠냐면요. 마치 과거의 어떤 선지자, 구도자, 이런 예언가 이런 사람들처럼 그 말투가 굉장히 느려요. 굉장히 느리고 설명하는데 되게 내용이 마치 영혼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듯한 그 목소리가 있는데, 뭐랄까요, 근데 이해하기 되게 쉬워요. 쉽게 말하는데, 느리게 말하고 쉽게 말하는데, 그 깊이는 묵직합니다. 그래서, 진짜 예술가다운 작가, 화가, 현대 추상화가다운 작가의 작품을 볼 수 있겠다는 직감을 갖게 됐죠. 꼭 가보시기 바라겠고요. 오늘은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. 이번 대구미술관전은 최초입니다. 어떻게 최초냐면 션 스컬리라는 현대 추상 작가가 한국에 있는 미술관에서는 최초로 대구미술관에서 전시를 한 거예요. 물론 작년에 타데우스 로팍 아시죠? 타데우스 로팍이라는 갤러리에서 이제 거기 전속이시니까 그 갤러리에서 해외 갤러리죠. 예, 국제 갤러리, 글로벌 갤러리죠. 그런데 그 타데우스 로팍에서 작년 9월에 소울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했었습니다. 예, 그렇지만 이제 그건 갤러리 전시였고요. 이번 미술관에서 그 대규모 회고전이에요. 이건 이제 대구미술관이 최초입니다. 꼭 가보셔야 될 이유가 되겠죠. 근데 지금 저는 또 이제 대구미술관 칭찬해주고 싶어요. 한번 가보시면 느끼겠지만, 추상 미술 전시, 추상 표현지 전시 보면 어떠십니까? 좀 약간 낭패감, 아는 척 하면서 보기는 보는데, 이게 뭐야, 이제 이런 느낌, 그죠? 그런 거 많이 받으시고, 또, 뭐랄까요, 좀 불친절하다? 너무 난해한데 알아서 봐라, 그런 느낌 받으니까 좀 불친절한 느낌도 받으시고, 그런 게 있는데, 제가 이번 전시를 하루 전날 보고 와서 느낀 거는 정말 친절한 현대 추상 미술 전시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왜냐면 정말 잘 배치해놓고 전시해놓고 그리고 시대별이 아니라 어떤 주제별로 모아놓고 또 그것에 대한 설명을 마치 백과사전식 설명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우아하고 세련되게 우리가 그 설명을 읽으면서도 정말 뭔가 예술적인 어떤 감동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. 예. 그 안에 시화전도 있어요. 예. 하여간 기대하시고 KTX 타고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는데요. 그렇게 좀 좋은 전시였다.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큐레이팅이 잘 됐다. 예. 그리고 전시장. 대구미술관 가보셨어요? 전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. 그 전시장이 그야말로 추상 작품을 전시하기에 딱이에요. 그 숨고미를 주는 미술관. 그러니까 공간 자체가 주는 숨고미가 있습니다. 근데 거기에 작품까지 숨고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금상첨화죠. 예, 션 스컬리 작가가 제대로 만난 미술관이다. 저는 그렇게 한국에서 그래서 이제 최초가 아닌가 말씀드리겠고요. 이제 한 가지 좀 섹션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보시다 보면 중간에 구상화가 나오는 그 방이 나옵니다. 거긴 다 구상화가 돼 있어요. 근데 그거는
션 스컬리의 현대 추상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느낌이 전 듭니다. 그러니까 그 구상을 보면 션 스컬리가 현대 추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. 거기 먼저 그 구상 작품들이 있는 곳을 보면은 그 가장 오래된 1966년작 작품이 나옵니다. 1970년대부터 션 스컬리는 이제 추상 작품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. 1966년작 무제라는 이제 작품이 5개, 5개가 이제 크진 않은데 5개가 쫙 연작으로 되어 있는 무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. 그게 이제 구상 작품인데요. 그게 아무래도 70년대 추상으로 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더 비기닝 같은 그런 느낌. 거기에서 추상이 좀 읽힙니다. 근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옆에 보면은 1922년작 무제라는 작품이 또 있어요. 이거는 자신의 초상화입니다. 자, 작가는 왜 최초의 1960년 구상과 뭐 큐레이터가 그렇게 했겠지만 또는 최신 2022년에 작가의 초상화 구상 작품을 왜 나란히 이렇게 같이 병치해 놨을까요? 바로 여기에 그가 말하는 추상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. 큐레이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거기에는 이제 또 이렇게 벽에 션 스컬리의 글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사람들은 추상을 추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. 하지만 아무것도 추상적이지 않다. 추상 또한 자화상이다. 자신의 상태를 그린 초상화일 뿐이다. 이렇게 말했습니다. 왜 거기에 초상화가 그려져 있고 또 구상이 나오고 거기에서 왜 어떻게 해서 추상이 나왔는지가 아주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. 네. 또 한 가지 좀 주목할 부분은요. 외부에 그러니까 이제 실내지만 전시장 바깥 로비 쪽에 어미홀이라고 하는데요. 그곳에 이제 컬러로 된 38이라는 제목의 조각이 하나 있고요. 거대한 조각이. 그 다음에 정문 밖으로 나가시면 미술관을 밖으로 나가시면은 바로 앞에 이 뭐랄까요 뜰 같은 곳에 아주 묵직하게 거대한 철로 이렇게 쌓아 올린 조각이 있습니다. 그 점 잠깐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. 왜냐하면 션 스컬리의 그 현대수상 작품들이 이제 보시면 격자 또는 수평 이런 어떤 그 선들이 느껴지는 작품들이 있어요. 근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조각 작품을 보면은 또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. 어떻게 그러하냐면요. 먼저 이제 외부에 있는 조각 작품, 철로 이렇게 쌓아놓은 거대한 조각 작품인데요. 그 철판, 두꺼운 철판을 하나씩 싸서 굉장히 높게 그리고 또 부피도 크고 아주 거대하게 만들어 놨습니다. 이거 작품의 이름이 대구 스택입니다. 스택. S-T-A-C-K, 스택. 스택은 아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쌓다, 뭐 적층이라는 의미죠. 그러니까 대구에서 전시를 여기 한국에서 최초로 하니까 대구 스택이라는 이제 의미로 지었는데요. 여기서 왜 그 현대추상 그 사람의 그 션 스컬리 선생님의 그걸 알 수 있냐면 그 대구 스택을요 입체로 보지 말고 한쪽 면에서만 딱 이렇게 보면은 이제 수평이 그 평면이 되겠죠. 그러면 거기에서 이 션 스컬리의 작품 중에 랜드라인 시리즈가 있습니다. 이제 이렇게 수평선이 이제 쌓아져 있는 느낌의 랜드라인, 그 색띠들이 모여져 있는 것인데 그게 보입니다. 그 말은 뭡니까? 션 스컬리의 랜드라인과 같은 그의 작품들은 단지 평면의 색의 나열이나 그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그 무게감이 느껴지는 거대한 작품들의 어떤 적층이다. 그러니까 이것이 그 실제로 랜드라인 작품을 보면요, 이제 이렇게 그 색 컬러들이 서로 이렇게 눌리는 느낌이 있고, 그래서 결국 서로 껴안는 느낌도 보이고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 무게감이 느껴지는 작품이에요. 근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그 무게감을 느끼시려면 요 스택, 대구 스택을 보셔야 된다. 그걸 보고
랜드라인 시리즈를 보면 이게 이 입체의 한 면이구나, 평면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꼭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작품이 아까 그 어미올에 있는 건데, 그거는 이제 스테인레스로, 그것도 무거운 그 스테인레스 철로 쌓아놓은 건데, 그 대신에 컬러를 입혀서요, 그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마치 색깔들이 빛처럼 날아가는 느낌입니다. 그래서 되게 뭐랄까요, 여기서는 그 무게감보다는 평면 추상의 원모습 같은 거, 여기서 원래 이제 그 션 스컬리는 이제 컬러를 많이 쓰시니까 그분한테 왜 어떻게 그렇게 컬러를 잘 쓰십니까? 뭐 이유가 뭡니까? 그러면 그분은 그냥 직관적으로 그렇게 한다. 예. 이제 그런 말씀하세요. 이제 천재적인 이제 컬러 감각이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네.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이 방은 정말 놓치면 안 돼요. 뭐 가서 보시면 이 방은 진짜 이 션 스컬리 작가의 주제방이구나,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방이 있는데요. 랜드라인 추상이 있는 방입니다. 근데 아치형으로 된 문으로 터져 있는 문으로 들어가는데요. 이제 거기서부터 살짝 종교적인, 영적인 느낌을 받으면서 들어가면은 그 작품이 정면에 있습니다. 그 작품의 이름이 젓갈색의 반영입니다. 젓갈색의 반영. 근데 지금 보이시죠? 이 작품이 딱 아치형 입구를 딱 들어가면은 물론 양쪽에도 이제 있는데요. 딱 그렇게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앞에 아주 미니멀한, 그죠? 가죽 소파가 평상처럼 딱 놓여져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이렇게 딱 보시면은 이제 저절로 어떤 내가 마치 영적인 체험을 하는 듯한 느낌을 좀 받게 되고요.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꼭 거기 한번 앉아서 아무리 바쁘더라도, 네, 우리가 루브르 박물관 갈 때 뭐 모나리자 보려고 뛰어가듯이 아무리 바빠도 여기서는 한번 앉아서 생각하면서 보시고 가셔라. 네. 꼭 잊지 마시고, 션 스컬리의 작품에서 영성, 스피릿이라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어떤 부분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한번 어떤 자신의 영적 체험들을 하실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또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습니다. 마치 숭고미를 그 공간감과, 미술관의 공간감과 작품, 그리고 안에 건축적 배치, 이런 걸 통해서 아주 10분 활용된 방이다. 네, 이 방은 꼭 가셔라.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.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중요한 섹션들이 있는데요. 또 하나는 이제 삼면화라는 겁니다. 이제 보시다 보면은 작품이 3개가 한 벽면에 같이 걸려 있는 작품들이 있어요. 보통 다 100호 이상 되는 큰 것들이 3개가 같이 있어요. 그거를 따로따로인데 이제 3개를 같이 놨구나,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, 이건 삼면화입니다. 삼면화는 3개의 작품이지만 하나의 작품으로 간주해야 합니다. 삼면화가 뭡니까? 삼면화는요, 이제 과거 재단화의 일종인데요. 세폭 재단화를 삼면화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폭이 3개예요. 보통 중세시대 때 교회에 보면 재단이 있죠. 그 위에, 재단 뒤에다가 삼면화를 해놨어요. 그 대신에 그 종교적인 삼면화는 가운데 그림이 크고 또 양쪽에 있는 그림은 그 가운데 그림의 절반씩 됩니다.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접었을 때 이 음새가 딱 맞아서 접어서 보관할 수 있고 다시 열 수 있고, 이렇게 돼 있는 그 세폭 삼면화입니다. 물론 다폭도 있고 또 두폭도 있고 그래요. 하지만 세폭 삼면화가 제일 유명하죠. 그래서 션 스컬리 작가가 여기에 세폭 삼면화를 몇 가지 전시한 거는 이 대구미술관의 의지나 션 스컬리 작가의 의지를 봤을 때 작품의 어떤 스피릿, 그죠? 영적인 부분, 그리고 종교적인 부분, 그리고 뭔가 초월적인 부분들을 암시하는 것이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뭐 종교에 함몰되는 그런 작품들은 아니에요. 이분은 종교적인 작품을 하는 분은 아니시고 현대 작가, 현대미술 작가이시니까 우리가 그걸 감안해서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여기 삼면화 중에 이제 그 중에 하나 좀 꼭 선택해 드리고 싶은 거는
구상 회화방이 있었잖아요. 거기에 이제 있는 삼면화입니다. 성모 마리아 삼면화입니다. 네. 성모 마리아 삼면화. 네, 마돈나 삼면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이 삼면화 작품을 보시면은 어디 봐도 성모 마리아가 안 보여요. 그 엄마하고 아이하고 어떤 놀고 있는 뭐 어딘가에서 물가 같은 곳에서 놀고 있는 어떤 장면들을 되게 컬러풀하게 그려놓은 것이고, 그것이 동일하지만 다른 어떤 모양과 컬러로 비슷하지만 그렇게 돼서 삼면화가 되어 있습니다. 이건 뭡니까? 삼면화를 통해서 션 스컬리 이렇게 설명해요. 삼면화는 또 다른 관계성이다. 우리는 숫자 셋에 3이라는 숫자에 신성하고 신비로운 의미를 부여하지만 무엇보다 이는 우리를 단순한 거울 혹은 반영된 자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며, 거울 속에 나와 너 이거 이거를 벗어나게 해준다는 얘기죠. 당신과 당신과 연인처럼 단조로운 두 사람의 관계성에도 또 한 명의 타인을 얻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삼면화는 단순한 그 반영된 자아에서 벗어나는 또 한 명의 타인을 얻는 그런 어떤 모습. 뭐 과거 종교화에서도 그게 이제 초월적인 의미가 있듯이 그런 초월적인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작가가 의도하는, 하지만 그림 자체는 종교적이지가 않아요. 예, 이게 바로 션 스컬리의 현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외에도 이제 구부러진 랜드라인 삼면화, 또 블록 삼면화 이렇게 있어요. 그것들을 같이 감상하시면서 재미를 느껴볼 수 있겠습니다. 이번에 저는 느낀 점이 션 스컬리와 같은 아주 뭐랄까요, 깊이 있는 정신세계를 가진 추상화가 하나, 그 다음에 대구미술관의 멋진 그 큐레이터들, 그죠? 직원들, 그 다음에 대구미술관의 아주 숭고한 그 큰 넓고 깊은 공간감,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삼위일체다,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고요. 삼면화와 비교해서는 저는 이렇게 좀 말하고 싶어요. 제가 좀 써왔는데, 마치 삼면화를 보는 듯, 제가 쓴 겁니다만, 마치 삼면화를 보는 듯 서로의 이음새가 잘 맞아 떨어지는 재단화처럼 아름다움을 넘어선 영적 감동을 준다. 네, 저는 오늘 이번 대구미술관의 션 스컬리 전시를 그렇게 평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